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공약 이행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그 같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일 대구시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이죠.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그리고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도성진 기자가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5대 국정 목표를 정했습니다.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대 국정 전략을 실천 전략으로 설정하고 100대 국정 과제를 핵심 전략으로 선정했습니다. 100대 국정 과제는 국민 주권주의 확립을 위한 개혁 전략, 공정경제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 공정사회와 포용적인 복지국가 건설 전략, 한반도 평화 정착 전략 등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위해서는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 자치분권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 도시재생 뉴딜 추진 등 균형 발전 전략,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해 지역 간 불균형 극복,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 확충 등 재정 투자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면담과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공약은 대체로 지역산업 혁신, 교통과 지역 개발을 위한 SOC, 즉 사회 간접자본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제도 혁신, 기관 설치 등 4가지 유형입니다. 대구 발전을 위한 공약은 미래형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 물산업의 세계화, 섬유 안경 등 뿌리산업 혁신, 구 경북도청 부지 개발,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를 통한 대구공항의 지역 거점 공항 육성,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 대체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SOC 건설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북 발전을 위한 공약은 혁신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지진원전 안전대책,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등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 육성, 대구 경북권 광역철도 건설을, 영호남 상생을 위해서는 대구 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을, 경북과 전북 상생을 위해서는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경남 발전 공약으로 제시한 김천 거제 간 KTX 조기 착공도 경북 지역 일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공약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시키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칭 균형발전 상생회를 열어 지역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 과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은 대체로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일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엔진을 힘차게 가동할 수 있는 국면이 마련된 만큼 공약을 세련되게 가공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이제 지역의 몫입니다.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네, 리포터 잘 보셨습니까? 예. 네, 오늘 토론은 지역 공약을 잘 설명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정책기획관님, 예. 대구 지역 공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모토가 지속 가능한 품격 높은 혁신 거점 도시로 육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100대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공약이 잘 이행되면은 대구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응계획자문회가 발표한 이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네.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자치분권 분야, 네. 그리고 균형 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제2국무회의 신설, 또 지방세의 비중 확대 등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전 정부보다는 지역민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창규 실장님. 그 신정부의 대구 발전 비전 아까 말씀하신 네. 이 속에 담긴 그 비전하고 공약대로 간다면은 네. 대구시가 추진하는 5대 미래산업 육성 1단계 전략 네. 또 그 사업 네. 여기에는 탄력이 네. 아무래도 좀 붙을 수가 있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미래형 자동차, 물산업 도시 이쪽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듯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혁신 도시 활성화도 네. 또 기대해 볼 만한 네.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대구와 다른 지역 간 교류도 또 더욱 긴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광주 간 동서 내륙철도 이게 네. 상징적인 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구가 그토록 바라던 글로벌 수준의 그 관문공항 확보, 네. 이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를 하고 또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은 또 별도로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100대 국정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은 혹시 첨부한 것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정 과제가 곧 지역 공약인지 아니면은 이 지역 공약이라는 것이 100대 국정 과제의 하부 내용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추진 방법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네. 100대 국정과제는 이제 현 정부의 비전 네. 그리고 5대 국정 목표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실현하는 네. 그런 과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개 이제 국정 목표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네. 지역 공약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네. 지역 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별도의 챕터로 네.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지금 네. 143개의 지역 공약들이 이제 구분되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국가의 국정 과제와 상하 관계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네. 동등하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게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별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별개의 구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네. 아까 우리 도성영 기자님 설명 주셨습니다만은 국정 목표, 전략 그리고 국정 과제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 공약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걸 설명을 뭐 드릴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네. 지역 공약은 5대 국정 목표 중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네. 뭐 이제 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에 네. 이제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사람이 네. 돌아오는 농산어촌, 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전략을 뒷받침하는 이제 국정 과제는 100개 중에서 네. 74번째부터 84번째까지 네. 11개가 이제 네. 지역 공약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약은 국정 목표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약속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의 실천 방안이라고 구체적인 이제 네, 실천 이해하면 될것 약속이다. 같습니다. 네. 예. 자, 지역 공약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눈길이 제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공항 얘기인데요. 이 공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대구 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한다.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대구시는 밀양 신공항 유치 실패 이후에 군공항,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이 대구시의 이런 추진 방향과 이번에 발표된 지역 공약의 내용과 합치가 되는 것입니까? 예, 합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공약의 제목이 지역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이제 지역 거점 공항으로 이제 육성 이렇게 해서 그간에 이제 대구시가 추진해온 대구 K2하고 대구공항 통합 이전 네. 이라는 것과 제목상 달아 보일 수 있지만 네. 실질적 내용은 현재까지 대구시가 추진해온 네.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도 대구를 방문하셔가지고 뭐 3월 26일입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통합공항의 이전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 대구시청을 방문하셔서 이제 시장님하고 네. 이제 면담하시는 과정에서 네. 그간 대구시가 준비해온 공항 이전을 준비해온 대로 잘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통합공항 이전을 지원하겠다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한 가장 최근에는 국방부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네. 민간위원을 대구에 이제 추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한 분을 추천했고요. 이렇게 보듯이 제목은 다소간에 이제 그간 추진해온 대구시의 내용과 달라 보이지만 이 공약은 그간 대구시에 추진해온 통합공항 이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공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구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한다 했을 때 대구공항 대신 통합공항을 뭐 이런 단어를 썼으면 또 분명해질 수도 있잖아 이런 뭐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라는 문구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대구 내에서도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전 추진 대상 지역 주민들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 통합하라는 것이 그런 의견을 통합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통합을 해나가실 계획인지요? 예, 그간 그 통합공간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네. 뭐 다소간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그간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이제 뭐 다양해져서 이제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저희가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안 보고를 하면서 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의견을 들었고 지역 의원님들 모두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표명하셨고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그 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네. 부지 선정 시에는 부지 후보지요. 후보지 선정할 때는 뭐 군위도 가시고 성주도 가시고 다니시면서 현장 여름도 수렴하시고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아 다들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여론을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어피니언 리더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어피니언 리더들은 다 이제
통합공항 이전을 지원하고 계시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설득하고 이제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그 이전지 주로는 이제 네. 갈등은 저 이전지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주민 소환 투표도 뭐 준비 중이고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제가 이제 그 갈등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좀 더 정교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좀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부 정치인들이 통합공항 이전을 찬성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이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이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주민들의 생각이 통합돼야 된다는 것이 이 공약의 이제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방금 이제 우리 정책기획관님 하신 말씀에 네. 전적으로 뭐 같은 생각이고요. 어떤 그 통합신공항 건설 필요성, 시급성, 또 미래 청사진 여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설명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대구 영북의 미래와 이제 공동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분이라면은 네. 지역 관문 기능을 수행할 통합신공항 건설을 하자는데 뭐 다 기꺼이 이제 네. 동의할 것이다, 네.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의 오랜 그 염원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책이라는 거는 네.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때를 놓치면은 이게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데 대구 경북 관문광 건설 이 문제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때를 네. 놓치면은 이 다 이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소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도민이 뜻을 모아서 이 과제는 성사시켜야 한다는 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오 실장님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미래 전략을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그 네네. 진짜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시각은 이제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 공약에 보면은 관문공항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동북아권 관문공항으로서는 이제 부산의 김해공항을 그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중부권의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는 청주 공항을 또 그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무안공항이나 광주 공항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공약에 나와 네네. 있다면은 이 우리 지역의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의 이 대구공항 또는 통합공항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의 그 수요에 대비하는 그런 공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역 거점 공항, 대구공항의 지역 거점 공항이라는 이 공항의 성격 또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 또 지금의 대구공항과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공항과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관님. 예, 뭐 서울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표 공항은 중축 이게 국토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보면 이제 네. 중축공항은 이제 인천공항이 한 곳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그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이래서 네. 7개의 거점 공항이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공항은 이제 김해공항과 함께 이제 동남권의 거점 공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공약 내용에는 다소 표현이 다르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은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동남권의 거점 공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K2하고 이제 통합 이전을 하는 대구공항도 대구공항 이전 정부 합동 TF 작년에 구성된 그 TF에서는 동남권의 거점 공항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구 경북만의 이제 공항이 될 거라는 거는 지금 생각을 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대구항을 그 서울에서 지역분들이 와서 이용하리라고는 저희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 뭐 통계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 그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많은 수도권 분들이 와서 대구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듯이 그 저희가 현재 통합 이전하는 공항을 건설할 때는 현재 활주로 2번 중에 한 번은 3.5km 정도 중장거리 미주 유럽 네. 갈 수 있는 3.5km 노선을 이제 건설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공항 수용 규모도 현재 최대 수용 규모가 이제 375만 명인데 네. 지금 금년 3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수년 내 곧 포화가 됩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1,000만 명 규모의 수용 규모로 통합공항 이전 건설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공항의 이제 성격이라 하면은 예. 과거에는 이제 그 영남권 허브공항을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크게 남부권 허브공항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준 허브공항이냐 아니면은 이제 거점 공항이냐 뭐 말들이 이제 달라서 이 공항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는 계속 의문점으로 남아는 있습니다. 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허브공항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공항 명칭에 네. 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허브공항은 당연히 인천공항이 이제 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지역 거점공항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대구 경북의 관문공항이고 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 호남 일부, 충청 일부, 또 울산, 경남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네. 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금의 대구공항을 그대로 이대로 두고 가서는 네. 세계 내놓으라 하는 도시들과 이제 한판 경쟁을 벌여보겠다 하는 그런 대구로서는 인프라에 아주 큰 약점을 안고 가게 됩니다. 네. 이래서는 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간에 원래 목표하는 대로 적어도 1,000만 이상 수용 네. 가능한 그런 규모의 통합 신공항 이거를 네. 건설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옳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멋진 창, 관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신공항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공항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찬반이 있고 그리고 군 공항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대구시 추진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제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 정부의 지역 공약에 표시된 언급된 이 공항 문제는 대구시에서는 통합 이전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러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공약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영호남 상생을 위해서 대구 광주 동서 내륙 철도 즉 달빛 내륙 철도 이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공약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고속화 철도로 건설할 경우에 한 5조 원 정도 든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업 추진 배경이나 효과나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사무장님 말씀대로 아주 매력적인 지금 그 공약이 하나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현재 그 광주하고 대구가 이제 연결되는 수단이 보면 네. 대구 광주 고속도로, 네. 광주 대구 고속도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게 네. 그 재작년 무렵이죠. 이게 네. 그 확장이 돼서 네. 좀 그 안심했지만 그대로는 정말 운전하기가 겁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는 동서간의 화합, 그다음에 동서간의 관광, 그리고 또 동서간의 이제 그 물류 등 경제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제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네.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기능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중국의 경제가 이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물류 화물들이
이게 달빛 내륙 네. 철도가 건설되면 네. 그걸 타고 네. 저쪽에 이제 광주로 가고 또 이제 네. 목포나 군산 네. 항까지 연결돼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배로 이제 중국까지 연결되는 네. 또는 호남 지역에 이제 그 물류들이 우리 포항공항까지 달빛 내륙 철도를 통해서 네. 포항까지 온 다음에 러시아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경제 물류 기능을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네. 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신라, 백제, 가야 그라는 그 초광역의 이제 그 관광권이 형성되는 건 이제 그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7월 20일 날 대구시장님, 광주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들이 네. 참석하시고 또 많은 그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제 4차 국토부의 4차 철도망 건설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점점 더 정교화시켜서 이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먹는 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점심을 광주에서 먹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광도 많이 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요 대구 광주 동서 내륙철도는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고 우리 기획관님이 간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 구조라는 게 이 네. 시간이 갈수록 양분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는 바입니다만 서울, 인천, 경기 중심의 그런 수도권에다가 네. 강원도하고 충청도 그리고 네. 전라북도 북부 지역 네. 이것이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중부 경제권이라는 네. 거대 경제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나머지 지역 뭐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동서로 걸친 영호남 네.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연합하고 또 활발하게 교류해서 남부 경제권 구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수도권 주도의 중부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한 네. 영호남의 이제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 그 대구, 광주, 중부, 동서 내륙 철도는 국토 남북권 경제 공동체 형성에 네. 필수적인 인프라고 네. 동해와 황해를 잇는 그 직결 통로 네. 구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철도가 완성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구는 남북 라인 또는 네. 경부 라인하고 네. 그다음에 동서 라인, 네. 동서 내륙 라인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발전 동력이 네. 확보될 것이고 네. 대구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위치 중요성이 더할 거다 이런 기대를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철도는 지방분권주의자들이 네.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남북권 경제 이제 광역 공동체를 주장해 오셨는데 공간적인 통합뿐만이 아니라 진짜 시간적인 통합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런 네. 중요한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모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그 공약 한 가지 보겠습니다. 대구의 뿌리 산업, 이 섬유와 안경, 사실은 이제 안경테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뿌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시청자들께서 대구 시민들, 지역 주민들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뿌리 산업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양 산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된 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지역 뿌리 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이런 말씀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네,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공약에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네, 혁신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데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섬유, 뭐 안경 같은 우리 지역의 전통 제조업은 네, 지금보다 더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네. 그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네. 혁신을 통해 가지고 네. 성장해야 된다. 네. 근데 뭐 그럼 혁신이 어떤 건가? 네. 결국 기업은
최신 스마트 기술,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것을 접목해서 디자인, 공정, 제조 역량, 브랜드 관리 뭐 이런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정부 공약을 보면은 바로 그걸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곧 혁신이다. 이걸 통해서 네. 대구의 전통 제조업, 뿌리 산업 네. 쪽이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로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방안은 우리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과거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섬유 산업은 염색 가공 위주의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제 산업 구조가 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부가가치의 패션 어페럴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사실상 밀라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대구가 그 패션 어페럴의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섬유 산업의 혁신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것인데요. 어떤 추진 방향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과거 이제 밀라노 프로젝트의 사례로 이제 뭐 다소간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은 대구시는 한 2010년경부터 대구 섬유 산업을 이제 혁신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슈퍼 소재 융합 산업화 사업이라는 걸 또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 없는 컬러 산업 네.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지역의 이제 뿌리 산업을 혁신적으로 섬유 안경 등 네.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네. 네오 는 우분 산업 육성 사업 그래서 이제 부직포 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기존의 이제 염색 산업 제조 환경하고 이제 네. 자동화 생산 기술을 적용을 위해서 염색 산업 지능형 공장 미래 모델 시범 사업 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사업들과 다른 새로운 사업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섬유업계의 2세대, 3세대 젊은 그 경영인들 중심으로 다양하게 공부 모임도 있고 네. 혁신적인 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지역 섬유 산업 그리고 안경 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구의 뿌리 산업 혁신뿐만이 아니라 이 공약에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역에서 추진을 해왔죠. 미래형 자율주행차 연구 기반 시설을 이제 조성을 해서 그리고 또 관련 부품업체도 많이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물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구를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 도시로 육성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그 공약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지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국가 차원의 첨단 의료 산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런 공약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유행어입니다. 이런 이 첨단 산업으로 이행하겠다는 이런 공약이 4차 산업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가 궁금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12대 신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17년 금년 5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내용들을 보시면 대구시가 그간 추진해온 전기차, 자율차 등 이제 미래형 자동차 네. 그리고 의료 산업, 네. 스마트 에너지, 네. 뭐 IoT 등 ICT 산업, 로봇 산업 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그동안에 이제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뭐 물산업, 의료 그다음에 에너지 네. 그리고 IoT 이런 걸 5대 신산업이라고 추진해온 건 잘 네. 아실 겁니다. 그 네. 외에 로봇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문화산업도 실은 저희가 이제 네. 8대까지 포함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추진한 사업하고 네. 대구시가 그간 추진해온 내용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해온 것이고 네. 그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그 지역 공약으로 이제 구체화해서 반영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구시가 그간 추진해온 내용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이제 추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오 실장님. 예,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대구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네. 아주 발빠르게 미래 산업 육성하면서 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미래형 자동차, 물, 또 첨단 의료, 에너지, IoT 이런 이제 5대 분야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네. 대구시가 미래산업 요 방금 말씀드린 그 5개 분야 미래산업 육성 1단계 사업이 2022년에 이제 끝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공약에 대구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당연하다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정부가 지역 공약에 명시된 이런 미래형 자동차, 물산업, 첨단 의료 산업, 네. 요 고도화와 기반 강화를 강력하게 그 신정부가 지원할 것이다라고 네. 일단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추가로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요런 3개 해당 산업 발전에 동반돼야 될 인공지능 또 가상현실, 뭐 빅데이터, 3D 프린팅 같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육성 인프라 구축도 좀 앞당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려면은 이런 핵심 기술 육성은 또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정부의 그 산업부문 대구 공약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는 대구시의 노력 이것이 네. 동떨어진 게 아니다. 네.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에 있었던 구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혹시 무슨 문화단체 또 관공서 또 경제단체 건물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복합공간 어떤 공간을 구상하시는 것인지요, 기획관님? 예. 현재 그동안에 이제 그 해당되는 지자체가 4군데입니다. 이제 네. 대구, 경북, 그리고 네. 대전, 충남이 네. 도청 이전에 관련된 네. 사업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4개 지역, 4개 시도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 노력을 해가지고 네. 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또 문체부가 우리 경북도청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도 최근에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문체부가 부지 소유자인 경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진행 네. 중이고요. 네. 이 감정 평가가 저희는 이제 8월 중순 무렵까지 좀 빨리 끝나서 네.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2차 심의가 현재 중입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기재부에 이제 내년도 부지 매입비가 네. 반영될 수 있기를 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떤 걸로 이제 활용을 할 네. 거냐 네. 이게 이제 문화행정경제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문체부 이제 용역권로가에 이제 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시민 여러분의 이제 의견을 지금 이제 수렴하는 절차를 네. 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네. 워낙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네. 이것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뜻과 그리고 또 과연 이게 대구에 얼마나 필요한 기능이냐 그거를 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도청 부지 후적지 도청 부지를 이용 방안을 결정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네. 오 실장님, 어떤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예.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기관단체 입주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뭐 워낙에 좋은 그 위치니까 네. 고층 아파트 짓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네. 예 그런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당장 도청 그 부지 입지를 보면은 주변에 청년들 그 창의문화 활동이 활발한 중앙대로 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 공약을 내면서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네. 뭐 이런 조건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 도청 이전 부지 그 귀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네. 지역의 창의적 잠재력을 좀 집약을 하고 네. 극대화하는 코어 공간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 경북도청 부지도 그렇고 또 서대구 역세권 개발 공약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 도시재생 뉴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 원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 예산을 타기 위한 이제 공모 경쟁에 치열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도시재생 뉴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컨셉을 잡고 추진할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생하면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문제점도 또 양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요. 또 기껏해야 뭐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개념을 파악하고 추진할 생각입니까?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이제 대구가 그동안 이제 구도심이 지금 이제 뭐 쇠락하고 이렇게 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근대 골목 투어를 통해서 이제 네. 대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듯이 네. 근본에 이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네.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대구 도심을 그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지금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구 중이고 네. 하다 이런 말씀을 정도를 드리고요. 다만 대구시는 이제 정부의 이제 사업 발표 이전에도 대구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시로 이제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공모에도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공모에도 대비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뭐 한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마련한 걸로는 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중구, 서구 네. 등 이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 재생 사업 추진.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근대 골목 투어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내자는 게 이제 하나의 테마고요. 네. 또 하나가 뉴타운 그 재개발 해제 지역 또 이제 저층 노후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뭐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시민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말씀대로 이제 뭐 도심에 큰 아파트들이나 들어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뭐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우선 이제 역사에 대한 이제 뭐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그게 끝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공약 자체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이제 도시재생 뉴딜 네. 사업 이렇게 이제 공약 제목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대구 산업선철도 네. 달성군까지 가는 네.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될 거고 네. 또한 통합공항이 이제 이전 건설되면 저희가 뭐 동대구역 또는 서대구역에서 이제 통합공항까지 네. 아마 이제 그 공항철도가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거점역이 네. 될 거기 때문에 우리 동대구역이 지금 뭐 네. 거점역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그 개발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지역에 이제 코레일 부지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한전의 부지가 있고 해서 그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저희가 또 매입하고 네. 또는 이전시켜서 네. 서대구 역사뿐만 아니고 네. 주변 지역을 재개발 재생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절차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서대구 터미널이 조성이 되면은 예. KTX나 SRT가 다 섭니까? 동대구역처럼? 현재 뭐 애초에 서대구역 세권을 그 서대구역을 만들 때 구상은 네. 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없지만 네. 적정한 정도의 숫자가 네. 이제 정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한 것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실장님, 그 도시재생 뉴딜 이 개념을 예.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는 도시재생에 관한 뭐 하여튼 전국의 최고입니다. 네, 아주 유명하고요. 예, 그 선진 사례 도시 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앞산 마툴레길, 네. 달성 토성 주변, 또 수성구 단독주택 또 여러 곳에서 하여튼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뭐 타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오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크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검토 가능한 개념을 한번 보자면은 네, 복합화 중에서도 산업과 주거 복합화 뭐 이걸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구 역세권하고 이제 주변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도심 산업단지 혁신과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이 아마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은 공간이 상호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내부의 산업과 주거지가 조화롭게 배치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복합화 관점에서 네. 이 도시 재생을 해나가면 네. 좋겠다. 네,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서대구에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그동안은 이제 부작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이 도시재생을 할 것인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도 잘 좀 예.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이 공약은 사실 그래 익숙한 공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 시대의 경제 침탈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그런 자랑스러운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이 정신이 또한 이어져서 국민들이 이제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대구시는 작년 5월에 유네스코 본부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이제 기록물 등재 신청을 했고요. 네. 현재 금년 10월달에 최종 등재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는 이제 이러한 자랑스러운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대구 시민 그다음에 우리 한국민만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유네스코 기록 유산물 등재가 확정되면 아카이브 기록물을 보관하고 네. 그다음에 전시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이제 현재 공약 저희가에는 예산을 한 49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건립을 해서 전 세계에 지금 널리 확산시키도록 할까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창균 실장님, 네. 이제 경북 지역 공약만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또 지진 원전 안전 대책 강화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 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공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공약은 해당 지역이 경북 동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경북 동해안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네. 이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네. 깊은 관련이 있다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대로 보자면은 경북 동해안은 앞으로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해상 풍력 네. 뭐 이것이나 지열 에너지, 네. 또 해양의 온도차와 파도를 이용한 해양 에너지, 네. 여기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특화 단지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진 원전 안전 대책 강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북이 원자력 발전을 넘어서 해체 분야에 네. 세계적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네. 요구해야 된다. 이 공약을 근거로 해서 네.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요한 공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의 공약이 다 이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뭐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갖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 공약의 이행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들, 어떤 장애들이 예상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과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그 3월 26일 날, 네. 그 당시 이제 유력 대선 후보죠.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네. 대구시 의회를 발표해서 대구 경북 비전 선포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다른 지역의 대부분의 이제 공약들이 네. 반영이 됐는데 대구시가 가장 이제 그 주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라는 네. 공약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장님을 비롯해서 네. 관련 그 간부님들이 지역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민주당 또 여러 당 국회의원님들과 네. 정책위원들 부탁을 드리고 해서 네. 드디어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약 반영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앞으로도 재원이 한정돼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공약들을 먼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공약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다 실현된다고 저희는 뭐 네.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현재 발표된 공약은 모두 다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미 7월 27일 날 지역 공약 이행 1차 보고회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 공약 보고회를 점검 보고회를 해서 지역의 공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오 실장님,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직접 이제 접촉하고 네. 뛰고 계시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이 뭐 적절한 그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최우선 관심사를 정책 결정 라인에 네. 정확히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 네. 예, 뭐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접촉 상대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다른 방법보다도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보여주고 지역의 어떤 현황을 네. 소소하게 세세하게 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중요하다. 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네. 이것은 뭐 그렇지만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네.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지역 공약에는 사실 모든 좋은 공약들이 다 망라돼 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망라돼 있는 거 아니냐. 이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광역 시도자치단체 그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단계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신청을 할 때 항상 그 예산을 제대로 받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 잘 설명을 하고 예산을 타와야 되는데 막상 그 단계에서 항상 깎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설명을 잘 못한다.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 것을 뭐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잘 하실 겁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다만 네. 이게 대구시가 그 과거에 비해서 네. 훨씬 적극적이고 네. 저돌적으로 예산 확보 작업을 하고 공약 네. 사업 반영 작업들을 한다라는 네. 평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분들도 있고 그게 저희가 아니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지역분에서 그런 그 우려의 말씀을 하는 거는 아직도 이제 대구시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균 실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미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하는 네. 의지를 한데 모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 또 사업 이런 거에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생각해서 이번에 정부가 약속한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지켜보면서 네. 뜻을 한테 이렇게 결집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정책기획관님. 예. 예, 항상 그 대구시정에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면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제 높은 관심과 성으로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 지역 공약을 뭐 사실상 거의 다 이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제 관심 덕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그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시민 여러분의 그야말로 적극적인 그 성원, 지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1만 2천여 대구시 공직자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해서 좀 더 그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의견을 주시고 부족한 면은 좀 질책해 주시고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거는 시기를 아까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기다려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신다면 조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여러 면으로 성원과 질책을 겸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주제마다 1시간씩 토론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그런 큰 주제들을 한꺼번에 다뤘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100대 국정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지역 공약은 대부분 지자체가 중점 추진해오던 핵심 전략 사업을 중앙정부가 확인하고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공약 이행은 시대의 요구,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를 중앙정부에 얼마나 잘 설명해 내는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